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박정훈 논설실장,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 논설실장인데요. 이분이 아주 제목이 멋들어진 제목을 하나,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볼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정권 탄생의 동력이 바로 분노의 정치학이었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임사에서 전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간다. 또 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나도 안 맞았죠. 하나 딱 맞은 거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가요?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패거리.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문정권이 탄생할 때 동력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그걸 분노의 정치학이라고 그러죠. 왜 분노하지 않냐면서 국민 저항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틈만 나는 대로. 이제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고 이 칼럼자는 이 박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설실장은. 이 칼럼의 내용이 그겁니다. 왜 분노하지 않느냐? 국민 저항을 그들이 촉구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 분노의 정치학이 국민들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왜 우리들이 분노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들의 국민 저항을 지금 가슴속에 국민의 저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논설실장, 박정훈 실장의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건 말이죠. 이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그 책 제목이 누구냐? 진중권 교수, 서민 교수, 권경의 변호사, 또 강창우 강 기자,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 5명이 쓴 공동저자가 쓴 소위 조국 흑서의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것이 해서 요즘 여러분들 뉴노멀 알죠? 들어보셨죠? 요즘 갑자기 유명해진 영어 단어가 뉴노멀입니다. 뉴 노멀, 정상, 새로운 정상, 정상적인 게 옛날의 가치하고 달라졌다 이거죠. 뉴노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뉴노멀을 확립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편은 정이고 남의 편은 적폐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무조건 옳다, 우리 아닌 사람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법위의 진영 논리가 군림했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내 사람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반칙을 감싸고 지금 보십시오. 반칙 이거 벌써 말이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요. 벌써 이거 한 2주 3주면 딱 해결될 문제라고 합니다. 수사 베테랑들 전직 검사들 3, 4주면은 이거 착 해가지고 완전히 재판에 기소할 거 기소하고 딱 넘긴다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불러서 대조하고 서류 있나? 서류 없어? 서류 없으면 이건 안 돼. 군대에서 오케이. 서류 없는 것은 이건 증거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말이죠. 간단한 건데 지금 이렇게 8개월, 9개월, 이제 9개월로 접었습니다. 9개월째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언론의 쟁점화가 됐는데
또 이것을 감추려고 지금 충성 경쟁이 벌어집니다. 충성이 아니고 충견 경쟁이죠. 견개 충견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충견이 될 것인가? 그러나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조국이가 있을 작년에 당시에는 시간, 동력이 그래도 팍 살아있을 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을 상회할 때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떨어졌습니다. 남성들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9%나 대한민국 남성들이 지지를 철회한 셈입니다. 왜? 대통령을 9%가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미애 그리고 군대, 대한민국 군을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도 군대 갈 대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라든가 대한민국 군을 갔다 온 모든 계층들, 군하고 관련된 계층들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지금 점점 나고 있습니다. 점점. 아니 또 감싸는 거야? 또 감싸는 거야? 그런데요. 시점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해찬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파쇼 같은 이해찬 당대표가 사라지고 이제는 민주당이 대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낙연하고 뭐 똑같은 민주당이고 뭐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그러나 경쟁을 하다 보면 상대를 흠을 잡게 돼 있습니다. 이 경쟁의 논리죠. 자, 그리고 분열의 정치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미애 감싸기에 마지막으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위 충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역시 정경두가 곧 그만둘 사람의 마지막 충견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어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추미애 아들의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우리도 60에 58일 가자. 규정에 안 어긋난다며 이제는 보니까 국방장관이 그러네? 국방장관이 규정에 안 어긋난다는데 이제는 가서 우리도 누구처럼 그렇게 하자 해서 58일을 휴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경도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국가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생도선서를 하고 해서 그 비싼 공군 그 참 대단한 그 공군 파일로트가 돼서 항공을 날리면서 북한을 쳐부서 깨부수겠다고 그렇게 투철했던 방공정신의 사나이가 바로 누구냐면 정경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후더덕 변해가지고 요즘은요 충견 경쟁한다고 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이죠.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반칙을 감싸고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아주 다반사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 보유의 충견 역할을 하는 법무장관의 경우는 아들 탈영을 둘러싼 구체적 증언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검찰이 9개월째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법무부가 장관이 꽉 쥐고 있으니까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등은 변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소해서 딱 제외 다 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출신 여당 의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을 주고 수사를 받겠습니까? 깜깜무소식입니다. 수사가 어떻게 됐나 안 됐나 소식도 없습니다. 불법을 수사할 검찰, 경찰은 미적되고 있고 뭉개고 설사 기소돼가지고 법정에 가더라도 그 재판부가 누굽니까?
김명수 재판부 아닙니까? 희한한 논리로 다 살려줍니다. 여당 소속이면 경기지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참 구차한 변명.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한참 하기를 저 무슨 말 하려고 하나 무슨 말 하려나. 어떤 사람들은 지겨워가지고 보다가 말고 들어가 버리고 안 보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지? 저게 무슨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텔레비에서 안 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거예요. 그냥 파기환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혐의란 뜻이죠. 무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살살 소극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끌어다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런 법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교조 누굽니까? 정권의 지지 세력이죠. 민노총하고 함께. 이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는데도 법원은 영문도 모를 이유를 대면서 아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합법 판정을 또 내려줬습니다. 지금 온갖 것을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공작의 결과는 참 편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소위 유죄무죄가 아니라 이제는 친문무죄가 됐다고 지금 박정훈 칼럼은 얘기합니다. 친문무죄가 됐다. 그게 뉴노멀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친문 뉴노멀이 된다는 것.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말하더니 온갖 곳에서 네 편이고 내 편이고 가르고 자기 편 챙기는데 선수인 이 정권입니다. 불통, 독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군사독재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독재도 옛날에 국민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가치 판단은 정오 판단에서 억울한 사람 법원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후회라고 하면서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살면서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탈권위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됐습니다. 우리 아니면은 칼을 들고 이러는 형국입니다. 무섭습니다. 검찰을 길들여 버리고 검찰을 망가뜨려 버리고 부셔버리고 추미애는 역사에 남을 인물입니다. 네. 검찰을 길을 들여요?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길을 들이는 게 아니죠. 부당하고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인사가 8개월 만에 4번이나 있습니까?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들은 다, 검사들은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그냥 막 1년에 몇 번 다녀요? 그거는 기본이 아니죠. 정기 인사가 있고 특별 인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인데 그걸 복수의 칼로 인사를 하다니. 보십시오.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통영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그 먼 곳으로, 그것도 얼마나 심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지도를 놓고 아마 인사를 지도를 놓고 한 것 같습니다. 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먼 데로 그렇게 잘 뽑아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산에 갔는데 직위도 말이죠. 수사를 하는 사람은 수사를 못하게 수사 손을 딱 잘라버리는 행정직으로 싹 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연구위원으로 보내버리고.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그토록 애를 먹이고 고통을 주고 했습니다. 법원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라고 불릴 수 있는 어울릴 그런 공수처도 만들어내고
상권 분립의 헌법 원칙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들이 상권 분립을 지켜야 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됐다는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이 박정훈 이 논설실장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약자 편이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약자를 못 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이 정권 아닙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빼앗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했고 집 없는 사람, 청년, 서민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키고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온 국민을 가붕괴라고 있죠. 가붕괴. 여러분 이 말은 무척 유명한 말입니다. 가재붕어 개구리를 갖다 가붕괴입니다. 나는 가재로서 살아도 행복하고 붕어로 살아도 행복하고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그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민의 성공 사다리를 걷어 촉발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돈 없고 가난하더라도 시골 바닥에서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사법시험 쳐서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꿈들, 이 성공의 사다리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반칙과 편법을 서슴지 않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안면몰수 전행할 수 있는 것이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3년 내내 적폐몰이 하면서 광풍을 일으키면서 국가 권력을 구석구석까지 모두 캠프화했습니다. 진영화했습니다. 요새화했습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 여당 관변 매체 어용단체 지식인 어용지식인 친문 홍위병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쫙 깔렸습니다. 좌파 카르텔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론을 이제 주무르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과거에 그걸 여론조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5에서 10%가 원래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점, 10% 하면 지금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뭐 40%, 35%라면 10을 빼면 25%가 참 지지율일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거. 우리가 믿음이 신뢰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여론조사 기관 하면은 가장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5%에서 과거에는 한 5% 프리미엄이었는데 지금은 10%까지 낮춰보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정치평론가 사이에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통하고 있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는 경향을 보는 거죠. 경향. 트렌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왜 내려갔지? 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트렌드 경향을 지금 파악을 하는 그런 잣대로 봤습니다. 그런 건 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결국 대깨문들은 댓글이라든가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하고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요? 그 신뢰도 그거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증이 될 겁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비교적 진실했는가? 비교적. 영어로 comparatively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으로. 비교적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했나? 소위 국민들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화 시스템을 지금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이는 진실조작 카르텔, 좌파 통치의 기반이 된다고 지금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정권이 마음 놓고 국정 폭주로 치닫는 것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소위 자신감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40% 지지율은 국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참사가 빚어져도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도 심지어 조국 스캔들이 터져도 40% 선이 민주당이 안 깨졌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그토록 국정을 망치고도 20년 집권 운운하면서 여권의 자신감은 여기저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 40%만 우군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임계점에 달한 분노한 국민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사실을 갖다가 꿋꿋이 증언하고 있는 당시 당직 사령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열게끔 만들었다. 이 당직 사병이 양심선언한 겁니다. 폭로한 것입니다. 권력 실세의 반칙과 특혜를 목격한 국민들은 엄마가 추미 아니어서 미안해 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촉발시키고 격발시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가지고 또다시 상처 입은 청년들, 이게 진짜 공정한 나라냐고 울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이제 군대는 이 남자들이 가야 되는 바로 직면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50대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추 장관에게 찍힌 한동훈을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해서 아들 탈영 사건을 수사시키라고 청와대 청원에 난생처음으로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바닥 밑바닥 민심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 분노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두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그 사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로 키워드가 분노의 정치학이니까 이 문정권이 결국 국민의 분노를 갖다가 이제 유발을 시켜가지고 이 정권을 획득해서 그 분노로 활용해서 모든 것을 장악을 했는데 사법부까지 결국 이제 국민의 분노를 되돌려 받을 때가 왔다 됐다 이겁니다. 왔다가 아니고 됐다. 보십시오. 카츄샤는 편한 군데 식당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운운하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오만한 국회의원들. 식당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아니 그럼 김치찌개 공짜로 먹어요? 김치찌개는 돈 내고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내고 사서 안 먹고 공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의식구조와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오만한 정권. 정말 쓴맛을 보게끔 해야 된다. 쓴맛을. 이것이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볼 것이다 라고 한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포효입니다. 그건 우리의 포효일 수가 있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오만한 정권에게 쓴맛을 보도록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오만한 정권에게 쓴맛을 보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 실장은 이렇게 뭘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말미에 소개를 했는데 인터넷 기사에 어떤 시민이 분노하라는 댓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말미에다 붙여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진짜 개돼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요즘.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미애 아들의 그 의혹 사건에서 이 당직 사병을 했던 병사, A 대위, 또 지원단장을 했던 연대장급 대령, 또
어떤 분들 지금 다 나서고 동료들까지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아있다. 군이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장관이란 자가 이거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은 전군 병사들이 우리도 58일 줘 누구처럼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꾸로 이 대한민국 이 지금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규정대로 국방규정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병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라고 58일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아니 장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규정상 맞다고 그랬는데 틀린 게 없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그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될 텐데 저 사람 이제 곧 장관이 바뀔 텐데 이제 그 나가서 많은 정신적인 고뇌 속에서 반성을 하는 그런 기간이 그의 앞에 닥치겠죠. 아니면 뭐 그가 어디로 망명을 할 리는 없을 거고 또 알아요? 망명하게 될지. 결국 진실은 다 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의는 정의로 돌아오게 되고 공정은 공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오늘은 지금 현재 새벽 5시다. 춥다. 매우 춥다. 가장 추운 바로 이 시간이지만 조금 있으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가 떠오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